진짜? 아닌가? 그 정도. 원래 민지우 그렇게 잘 안 봤죠. 아니 걔는 이게 생긴 게 그래. 재수없게 생겨가지고. 맞아. 자, 오늘은 이제 방부등식 질문 받고 그거 끝나고 나면 우리 경우의 수 프린트 요거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 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 행렬하면 이제 끝나는데 행렬도 양이 많아. 주에는 오면 또 뒤에 하겠지? 경우가 있어. 다 풀었어. 안절? 야 근데 이거 수평잡기 있는 거 다 있어. 맞아. 그렇게. 너무 낯지. 근데 모르는 게 많더라. 내 말은. 아 나치 근데 몰라? 그죠? 분명히 했는데 문제는 익숙한데. 이런 발표했어. 나 내일이야. 나 둘 다 내일이야. 행렬 경우에서 발표했어? 뭐가 저희는 있어요? 행렬 경우에 중에 하나거든. 내 경우에서 하나랑 내 방부등식 하나. 나는 다 어려운 문제 골랐어. 나는 경우 행렬. 진짜 행렬 13번 있다가 설명 한 번만 해주시면. 아니 나 21번 했어 경우에서. 그 뭐야? 근데 막 어렵진 않거든. 근데 되게 귀찮아. 다 세야 돼. 지금 질문을 지원이랑 태린이랑 둘이서 했는데 왜 이렇게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 아니 어쩜 이럴 수가 있어? 서로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아 이거 근데 근데 쉽긴 하거든. 4개 해고 곱하면 되잖아. 맞아. 설명을 못하겠어. 그 말이 야 나도 행렬이 행렬 14번? 그거 있잖아. 그 아 생각을 하나도 못 A 하고 주고 B 하고 주고 C 하고 준 다음에 이 값을 나타내는 건 행렬 뭐에 명사성분 무슨 성분? 그거 소리 어떻게 내 머리. 아니 행렬 이걸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왜냐면 유형별로 겹치는 것들은 하나씩만 할게요. 엄청 많다. 일단 혹시나 해서 64번 이전에 없어? 아니 이전에 없어? 제인이 오늘은 뒤에 안 나가? 그 자리가 되게 졸린 자리야. 거기에 맞아. 진짜 진짜 졸려. 등이 그 자리에 앉아서 안 좋은 애를 내가 본 적이 없어. 내가 월금도 이강인실에서 수업하고 수포도 여기서 수업하는데 아니지. 월화수목금토 다 이 여기서 수업해. 그 자리에 앉으면 무조건 자. 화목에 고정적으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는 애가 있어. 그 친구도 여학생이야. 진짜. 월금 그 자리에 앉아서 자는 애. 그 학생도 여학생. 와 그러네. 이거 발표. 너가 골랐어? 앞에서부터 일단 나도 아직 행렬은 안 보긴 했는데 볼게. 자 64번 볼게요. 마이너스 2에서 5까지 정의된 함수 2차 함수 fx가 블라블라 블라블라라고 되어 있다. 이거 62번 어떻게 풀었는지 좀 기억나잖아요, 그렇죠? 자 한번 보자. 마이너스 2에서 5까지 f 마이너스 1은 f5. 자, 이 정보는 x는 2에서 대칭이다 라는 뜻이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2는 f3의 절대값하고 더해서 0이다. 이거 되게 중요한 정보가 f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거나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 fx의 최대값이 10이 되도록 하는 최고 차이 개수를 k1, 그 다음에 최소값이 문제를 2개 풀어야 되네. 아씨 최대값이 10, 최소값이 마이너스 15, 그때 k1, k2 최고 차이 개수를 각각 이렇게 놓겠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그래서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라고 했냐면은
x는 2인데 x는 마이너스 2하고 x는 5 이렇게 조금 더 여기가 멀게끔 그 다음에 하나 더 이렇게 그릴 건데 하나는 아래로 볼록 하나는 위로 볼록으로 그릴 겁니다. 자 하나는 아래로 볼록 그 다음에 하나는 위로 볼록 이렇게 그릴 겁니다. 자 먼저 요거부터 해보자. 요거 자 요거부터 해볼 건데 최대값이 10인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최대값이 여기에서 최대값이 나올 거고 여기에서 최대값이 각각 나올 겁니다. 그럼 요 경우에는 최고 차이 계수를 적당히 k라고 놨을 때 fx는 kx-2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0이 될 거고 요 경우에는 fx는 kx-2의 제곱 플러스 p라고 나올까?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은 제가 빨간색으로 표기한 f-2가 0 이하인 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에서 가능해? 자 분명히 지금 최대값이 10인데 마이너스 2,10이죠 그쵸?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경우만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디 보자. 그럼 우리가 요거를 만족하는 K값만 찾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F-2하고 F-2하고 F3은 한 요쯤 있겠네요. 요쯤. 자 그러면은 F-2 여기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어주면은 16K 플러스 10이고요. 더하기 F3은 여기 3을 집어넣어주면 K 더하기 10입니다. 여기다 절대값을 원래 씌워야 되는데 K 더하기 10은 지금 보시다시피 얘가 음수, 얘가 양수인 게 맞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는 0 해주면 K는 마이너스 17분의 20 이렇게 요게 K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K2 최소값이 마이너스 15인 버전. 자, 요 경우에는 fx가 k x-2의 제곱 마이너스 15 여기에서 마이너스 15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서 마이너스 15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겠죠. 어때? 마이너스 2하고 3의 함수값을 더했을 때 3의 절대값을 더했을 때 이런데 지금 마이너스 2의 값이 음수가 될 수 있는 구조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이 경우는 마찬가지로 왼쪽 경우 안 되고요. 오른쪽 경우가 우리가 찾는 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즉 16K 이 P가 마이너스 15 요 정보랑 그 다음에 저거 절대값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가 마이너스 15면 3을 집어넣었을 땐 15 또는 마이너스 15겠지만 그림상으로 보시면은 15가 되어야겠지 그치? 그러면은 이거랑 여기다 3을 집어넣었을 때 K 더하기 P가 15가 되더라. 자 그럼 둘을 연립하면 어떻게 되나? 네? 잠깐만. K 더하기 P. K가 17분의 뭐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려면 그쵸? 넣었을 때 마이너스 15 그다음에 3을 넣었을
적을까? 네? 정수 나와도 되죠. 정수 나와도 되죠. 그치, 정수가 나와도 되죠. 이거 풀면 정수가 나오니? 아, 그러네. 아, 일단 해보고 가야 되는데. 씨. 그럼 K는 마이너스 2가 나오네요? 맞나요? 이게 그래서 K1이고요. 이게 K2니까 빼주면 17분의 14. 아우. 감사합니다. 잠시 머글머글. 네? 그 첫 번째 K1 아까 어떻게 구한 거예요? 이거? 네. fx가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네. 그 다음에 저기 우리가 쓸 수 있는 식이 이거밖에 없거든요. 이게 f-2. 아. 그 다음에 f3은 그림상으로 봤을 때 f3이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67, 67 하나만 하면 되니까 그렇지. 17 17 오케이. 67은 비슷하니까 68로 바뀌어 그럼. 오히려 68. 자, 요 3분의 fx의 절대값 마이너스 fx라는 것은요. 자, fx 보시면 x 마이너스 4니까 4를 중심으로 x가 4보다 작으면 이제 fx는 0보다 작을 텐데 그 경우에는 마이너스 3분의 4 fx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겁니다. 그치? 그런데 fx가 심플하니까 x 마이너스 4 이렇게 표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x가 4 이상일 때는 그대로 나올 테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fx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적당히 표현을 해보면 둘 다 4를 4,0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울기가 하나는 마이너스 3분의 4 하나는 마이너스 3분의 2 정도가 되게끔 적당히 그려줍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런데 이 친구랑 gx가 어디서 만나느냐? gx 이상이 되는 게 이러한 범위다라는 것은 gx 그래프가 적당히 이렇게 되는데 여기하고 여기에 각각의 x 값이 여기는 마이너스 3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거는 그래프가 제가 너무 대충 그렸죠? 둘 다 이쪽에서 만나겠네. 얘네들이랑. 그래서 둘 다 보시다시피 4보다 작은 얘랑 만나요.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 x 마이너스 4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m 했을 때 이거의 두근이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죠. 그래서 한쪽으로 넘겨주면 x제곱 플러스 3분의 10x 플러스 m 마이너스 3분의 16은 0이고 그래서 딱 두근의 합이 3분의 10 마이너스 3분의 10인 거 보일 거고 두근의 곱은 1이어야 될 테니까 요게 1 m 마이너스 3분의 16 이게 1 따라서 m은 3분의 19 오히려 원래 문제보다도 계산 자체는 더 쉽다라고 볼 수 있죠. 네, 69번은 지난 시간에 설명 안 해줬구나? 그치? 저도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제일 재미없는 문제가 이 빈칸 채우기 문제거든요.
빈칸 채우기 문제는 내가 이렇게 풀고 싶어도 이렇게 못 풀어. 그냥 빈칸 요 풀이 그대로 따라가는 그 빈칸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 국어 문제입니다. 이 70 중에 하나거든요. 70 할까? 그래 69면 어차피 빈칸 채우는 똑같은 거 아니야? 숫자만 바뀌고. 답이 자꾸 다르게 나왔어. 자연수 n에 대하여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y는 nx의 교점 중 원점이 아닌 점을 a라고 할 거고요.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2x와 y는 nx 얘네들의 교점 a는 n 플러스 2, 0 뭐 이렇게 잠깐만 n 플러스 2, 0이 아니라 n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이번에는 원점이 아닌 점을 b y는 x제곱 마이너스 2x하고 이번에는 y는 n 플러스 4x하고의 교점 원점이 아니니까 이번에는 b n 플러스 6, n 플러스 4 n 플러스 6 이렇게 좌표가 되겠네요. 이때 s of n 자 이럴 때 쓰기 좋은 게 뭐예요? 신발끈 정리 아니야? 신발끈 야 근데 신발끈 묶을 줄은 알아? 어? 이렇게? 오. 엄마가 맨날 아직도 묶어주는 거 아니었구나. 자 원점 OAB에 대해서 넓이 S는 크로스 누가 봐도 이거랑 곱한 게 더 커 보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2분의 1에 그냥 절대값 필요 없이 n 플러스 2, n 플러스 4, n 플러스 6 곱한 거에서 n 플러스 2, n 플러스 6 곱한 거를 빼주자. 자, 묶어. 보니까 n 플러스 2, n 플러스 6 공통으로 들어가 있고 n 플러스 4, n 묶어주면 2 n 플러스 2, n 플러스 6 이게 지금 뭐보다? 150보다 크게 되는 최소값. 이런 거 부등식 푸는 거 아니에요. 부등식 푸는 게 아니라 자 n 플러스 2 곱하기 n 플러스 6이 75보다 커지는 적당한 n을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n에다가 뭐 8 같은 거 집어넣어봐. 쉽게 8을 집어넣으면 10 곱하기 14잖아. 훨씬 크지? 그러니까 요건 이제 적당히 그러면 한 5를 집어넣어 볼까? 그러면 7 곱하기 11이니까 77. 와 봤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최소값에는 5다. 문제가 왜 정답이 7이라고 돼 있어? 5 나오네. 그러니까 5지. 그죠? 5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뭐 답이 틀렸을 수 있지. 얼마든지. 왜 그랬을까? 이 친구. 그러게. n 플러스 6 삼각형 넓이 구할 때 뭔가 얘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 신발끈을 안 썼네. 신발끈 몰라서 그래. 신발끈을 모를 수 있지. 여러분들 이제 시험 끝날 때까지 한여름이야. 컨디션 관리. 너무 땡볕에 오래 노출되면 안 됩니다.
76번. 아니 76번은 75번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자, PQ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피타 써주면은 12, 5, 13 버전이니까 어느 한쪽을 x라고 놓는다면 나머지 한쪽은 5-x 뭐 이런 식으로 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5-x, 8 플러스 x, CQ 같은 경우는 12-x. 일단 여기까지는 기본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피타 쓸 거라서 P에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 그어줍니다. 그리고 그걸 H라고 놓죠. 자, 이 상태에서 pH는 그리고 CH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 8 플러스 x에다가 여러분들 마치 삼각비처럼 곱해주는 거야. 13 대 12 대 5잖아. 그럼 이 삼각형 같은 경우도 전체 삼각형하고 닮음이니까 13 대 12 대 5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CH 같은 경우는 8 플러스 x에다가 13분의 12를 곱해주는 거고 얘는 8 플러스 x에다가 13분의 5를 이렇게 곱해주면은 각각 나오지 않겠냐. 이거죠.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PQ의 제곱은요. pH의 제곱 더하기 HQ의 제곱 이렇게 해줄 거고 pH는 이미 구했고 HQ 같은 경우는 12-x에서 얘를 빼야겠죠. 그래서 8 플러스 x의 제곱 13분의 5의 제곱 더하기 HQ 12-x에서 이 친구 13분의 96을 빼고 13분의 12x 빼고 제곱 이렇게. 그러니까 보자. 너무 더러운 거 아니야? 169분의 25 x제곱 16x 플러스 64 플러스 여기 같은 경우는 정리해보면 13분의 12 곱하기 13 해주면은 144, 156 빼기 96 해주면 10 마이너스 13분의 25x. 그럼 13분의 얘도 5로 묶어주면 60이었으니까 13분의 5로 묶어주면 12 마이너스 5x가 되겠네요. 그럼 얘도 169분의 25 똑같이 묶고 25x 제곱 마이너스 120x 플러스 144 요렇게 169분의 25로 묶고 얘랑 묶어주면 26x 제곱 마이너스 16x 마이너스 120이니까 마이너스 104x 플러스 208. 자, 대칭축 뭐야? x는 2일 때 PQ의 제곱의 최소값이 나오지 않겠냐.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2 집어넣어주면 따라서 최소값은 169분의 25 가로 열고 2 집어넣으면 4, 104, 마이너스 104, 104 이렇게 되겠네요. 13, 13 약분해서 13, 8 13분의 200 이렇게. 똑같이 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런 거는 자, 77번 똑같이 꼭 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눕혀있는 걸 세워놨다고 힘들어하면 안 되지. 응? 얘도 3대 4대 5인데 어디 보자. 77, 81, 82
(81번을) 다시 꼼꼼히 설명해 드리죠. 81번을 좀 더 꼼꼼하게. 자, 연립방정식 첫 번째 요거 같은 경우는 뭐 너무도 당연하게 x는 0 미만 또는 a제곱 초과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요거 같은 경우는 얘가 2a-1, 2a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2a-1과 2a 플러스 1 사이의 값 요렇게 들어갑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인데 완전히 눈안 들어갔어. 네? 위에 거 눈 안 들어갔어. 아, 위에 거에 등호가 있구나. 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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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호. 자, 이러한 값을 갖기 때문에 a제곱은 2보다 작을 거고요. 그걸 바탕으로 수직선상에 한번 조금 표현을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여기가 0인데 그 다음에 a제곱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2a-1이 어디 있을지 몰라. 2a-1이 어디에 있을지는 잘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2a 플러스 1은 어떤 수야? 항상 a제곱 이하인 수야. 맞아? 맞아? 맞아. 아니지? 응. 2a 플러스 1. 오케이. 그러면은 2a-1, 2a 플러스 1 어디 보자. 기준을 한번 좀 잡아보자. 자, a가 0과 2분의 1 사이일 때 한번 가볼게요. 0과 2분의 1 사이. 2분의 1이라는 건 얘가 0이 되는 기준이 2분의 1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때는 0이 이렇게 있고 a제곱도 엄청 작아요. 엄청 작아.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2a-1이 일단은 0보다 작아요. 그럼 2a-1 이렇게 있고 2a 플러스 1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엄청 커요. 얘가 1보다 크기 때문에 a제곱이 지금 엄청 작거든. 그래서 1이 한 이쯤 있는데 1보다 지금 2a-1이 더 커. 여기 2a 플러스 1을 이렇게 있고 2a-1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1이 있거든요. 여기에. 그럼 이거는 만족하는 경우가요? 어때? 주혜야? 자, 여기 공통범위에 0도 들어가고 1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안 되지.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이 문제가 되게 웃긴 게 저 경계가 되는 a는 2분의 1일 때를 실제로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일 때에는 얘가 0 이하인데 요 빨간 게 0이 돼버려. 그리고 얘가 4분의 1 이상인데 요거하고 요거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 정수가 1 하나만 딱 들어가서 너 되는 경우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A는 어디에서 잘라주느냐? 1에서 잘라줄 겁니다. 요 A 제곱이라는 친구의 값이 1이 되는 경우죠. 그래서 두 번째 A는 2분의 1보단 크고 1보다 작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거야. 그럼 여전히 0하고 A제곱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1이 이렇게 있어요. 이 상태에서 2A-1은 2A-1은 0보다 크죠. 그 다음에 2A 플러스 1은 1보다 더 큰 값을 원래도 가졌지만 아무튼 2A 플러스 1. 자, 그런데 A가 2분의 1보다 크니까 얘는 2보다 크지? 그래서 여기에 2도 들어가요. 2도. 2도가 누구야? 세종인가요? 그래서 2도 들어가요. 그래서 안 돼. 1하고 2가 다 들어가서 안 돼. 그래? 그러면 네 번째 A가 1인 경우 해볼까? A가 1인 경우 그러면 A 제곱이 1이 되면서 이렇게 되고요. 빨간색은 여기하고 1이니까 1초과하고 여기 1초과 그 다음에 3 미만이 됩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지금 2라는 정수값 하나만 공통범위에 들어가서 너 된다 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A가 1보다 큰 경우에는 루트 2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면 A제곱이 요 사이 어딘가에 있거든요. A제곱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2A-1은 1보다는 크고요. 2A-1은 1보다 커. 그런데 2A-1이 어떤 애냐면 실제로 A제곱보다 항상 작거나 같습니다. 넘겨주시면은 왜 그러냐면은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항상 0 이상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2A-1은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2A 플러스 1은 3보다도 더 큰 값이 됩니다. 여기에 3이 이렇게 있는데 2A 플러스 1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2하고 3 두 개. 안 되는 경우구나. 그래서 예초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떠한 범위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아니잖아. 왜? 만족하는 A 값을 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A는 1하고 2분의 1 두 개의 값만 가능한 경우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마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느낀다면 이 2분의 1 이러한 경계를 찾아내는 게 어려웠을 거야. 그 경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수직선에 그리면서 느끼셔야 돼요. 어느 게 더 크지? 이러면서. 오케이? 쉐이팅 힘내셔야지.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얘가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수학이 기억 안 나? 첫날인가 생각나는데 와가지고
금요일이야? 화수목 금요일날 국어 하세요? 아닌가? 두 번째 날이 국어예요? 몰라. 그 첫. 몰라. 마지막 날 화수목금이요? 화수목. 시험이 목요일. 아 그래요? 시험이 목요일. 그래서 니네 직보는 수요일. 그때 맞네. 목동고, 배강고, 신목고, 신서고. 그 5일이나 우리 영어 듣기. 그 2학년들이 과목이 진짜 많아. 영어. 2학년들이 많아요. 확통이 껴있어서 그래. 확통. 그래서 한 학기에 수학을 2개 한다는 것 자체는 학생들에게 진짜 부담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처는 뭐야? 방학을 알차게 보내야 돼요. 왜? 뻔한 소리를 이렇게 진지하게 하고 뭐 이런 웃음이야? 근데 이게 어떡해. 지나고 나서 맨날 그 생각을 한다니까. 학생들은 맨날 이렇게 얘기해봐야 방학 때 막 잔소리 해봐야 학기 중에 하면 되겠지 막 이런다니까. 근데 학기 중에 진짜 수학 2과목을 동시에 소화한다는 게 엄청 빡세다는 걸 몰라. 막상 닥치기 전에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 아 버려. 근데 요즘 보니까 학생들이 자꾸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그거 있지. 1등급이 아니야. 근데 2등급 어중간해. 근데 내가 대충 봐도 2등급은 나올 것 같아. 이런 아주 약간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는 거 말아야 되는 거. 아 공부를 안 해도 2등급은 나오고 아 내가 아득바득 해도 1등급은 안 나올 것 같은데 막 이러면 이제 다른 거긴 하자. 이런 생각을 그렇게 시작하더라고. 진짜 그건 아닌데. 여러분들 2등급을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1등급이 나오면 너무 좋겠지. 그런데 그 중간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야? 분명히 2등급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하다가 1등급을 다시 이제 닫고 그러다가 1등급 안정권 들어가고 그런 순서가 있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되게 큰 학교 중에 하나가 목동고인 것 같아. 유난히. 그래서 2학년 애들 자꾸만 선생님 저 사퇴할까 봐요. 뭐 이런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헛소리 좀 그만. 공부나라. 공부 여러분들 공부 안 될 때 맨날 그런 생각 하거든요. 공부가 내 마음처럼 안 될 때. 잘 돼봐. 그런 생각 안 들어. 아 나 어디 가지? 막 이런 생각 한다니까. 그래서 공부도 모든 게 다 약간 빈익빈 부익부 같은 느낌입니다. 잘 되면 계속 잘 되는 그런 그 흐름에 몸을 맡기면 되는데 안 될 때는 그 흐름에 몸을 맡겼다가 하는 날입니다. 난 누군가 여긴 어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정신 차리고. 가지고 야, 저녁 먹었어? 아휴. 쌤, 방학 특강 하나예요? 방학 특강을 그러니까 너네들 얘기 제가 토요일에도 한번 설명해드리지 않나요? 그러니까 방학 특강을 여러분들이 여름방학 특강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공수2 너네 학교가 진짜 꼭 해야 되는 게 모고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2번, 3번 해야 되는 학교 아니야? 그치? 게다가 이 학기에는 누가 있어? 도형의 방정식이 있어요. 도형의 방정식이 있기 때문에 집합만 연습. 그래 뭐 집합 함수도 마찬가지로 빡세긴 한데 일단은 그 전에 중간고사에서 우리는 이 원방을 만납니다. 그래서 공수2 모고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아침에 월수금 9시부터 12시 요거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권하는 게 대수지.
대수 이번에 한번 해놔야 겨울방학에는 뭐 하냐면은 그냥 문제풀이. 겨울방학부터 그때 개념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뭐 합니까? 그렇지 않아? 그래서 보통 보면은 겨울에 작년 겨울에도 그렇게 올해 겨울이죠. 올해 1월달에 그때 그냥 쌈박하게 저거 블랙라면 문제풀이 쫙쫙쫙쫙쫙 하면은 그래도 확실히 경험이 좀 쌓여요. 경험치가 제일 무난한 것 같아. 블랙라면 하는 거. 그래서 레벨 2 위주로, 레벨 3는 조금 버리면서 레벨 2 위주로 하니까 그래도 어렵다고 하더라고. 지금 제가 작년에도 보고 올해도 보고 하면은 작년에는 제가 S반만 했거든요. 고2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A, B반, S반을 해보니까 학생들에게 대수는 정말 어려운 과목이구나. 뭐 하나 만만한 단원이 없어.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번 여름에 어느 정도 해놓고 그래도 개념이라도 어느 정도 잡아놔야 겨울에는 문풀 들어간다. 요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대수 선택지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2개가 있을 거예요. 2개가 있고 진짜 쉽게 하는 거랑 이제 제가 하는 게 이거랑 맞물려 가지고 화목 아침에 하는 건데 9시부터 1시 이게 7회밖에 안 나와 가지고 4시간씩 진행을 하거든요. 요거랑 하나는 제가 잘 시간대를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1시부터예요. 월수. 아 월수금 1시부터? 1시부터 4시에 1시간 클리닉일 걸 그거? 그게 대근쌤이 아마 하실 거예요. 근데 대근쌤한테 들으면 진짜 굶더야. 그렇게 그래서 대수를 무조건 한 번은 봐야 돼. 아침에 하는 수업도 저랑 대근쌤이랑 같이 하는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예요. 한 선생님이 3시간 하는 것보다 그게 낫더라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아마 보통 2반이 깔릴 겁니다. 그 시간대 심화반이 너네들하고 어쨌든 우리가 그 연합반 있잖아요. 연합반 같은 경우는 보통 S반하고 A반 정도 그 다음에 양천 S, 니네, 그 다음에 백암 S 뭐 이렇게 대충 모으면 대상자가 한 50명 정도 될 거거든요. 4, 50명. 아침 그 생얼로 모자 뽑고. 아 맨날 못 했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슬슬 지금 어느 정도 채워놔야 돼. 여름방학 스케줄. 다른 과목도 어느 정도 계획 그게 이렇게 딱 써놓고 그냥 종이에다가 월화수목금토일 해가지고 동그라미 이렇게 쳐가지고 대충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고등학생의 삶이야. 기말고사 끝나고 한다? 안 돼. 나는 안 돼. 자, 보자 다시. 값이 2다. 나조건 fx하고 gx가 m-3,18m 플러스 2하고 m,2에서만 만난다. 다조건. 저게 18n이 아니라 18m 아니야? 아, 두정수 mn이구나. 아니다. 미안. 오씨, 빡세다. 자, 그렇다면 가나다 조건 이외에 나와 있는 조건 있죠? fx-2는 gx-2 또는 fx-2는 -gx 플러스 2 이렇게 이거에 대한 해 중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10이다. x값 중
최대 최소의 합이 10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때 n의 값을 구하시오. 가보자. 어렵네. 오케이. 자, 전반적으로 빼기 2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fx-2를 f1x라고 놓고요. gx-2는 g1x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다 2씩 뺐기 때문에 이 교점들의 좌표 같은 경우도 n-3, 그러니까 요 정보는 f1x는 0 이하 최대값이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n-3, 18n, 그 다음에 m, 0 요렇게 문제가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 친구들은 뭐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다 조건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정보들 같은 경우도 f1x는 g1x 또는 f1x는 마이너스 g1x의 해가 똑같죠. 이거는 최대 최소의 합이 10이다. 요렇게. 그럼 이렇게 해야 기존의 문제랑 세팅이 거의 유사해요. 그럼 fx 같은 경우는 m,0에서 요렇게 접하는 x축과 요렇게 접하는 요런 그래프가 될 거고요. 저기서 얘기하는 n-3, 18n이라는 것은 직선이 요렇게 여기 n-3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치? 이게 y는 g1x, y는 f1x 요런 그래프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다 조건이 무슨 뜻이라고? 여기 이 빗금친 부분에 있는 격자점의 개수가 24개다 이런 뜻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최대 최소 요거 같은 경우는 g1x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m이고 n-3이면 여기는 n 플러스 3이 될 겁니다. 그래서 x값 최대 최소는 각각 n 플러스 3과 n-3이 될 거고, 얘네들의 합이 10이라는 것은 m은 5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1번에서 먼저 기억을 찾아내래요. 니은이란다. n을 찾아내래요. n을 찾아내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4 더하기 g4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1번부터 한번 해결해 보죠. 자, 여기 격자점 개수가 m이 5가 나왔고, a가 0일 때는 당연히 1개고 a가 3일 때도 당연히 1개인데, 그러면 a가 1일 때랑 a가 2일 때는 a가 1일 이렇게 되면은 자 y좌표가 1을 한번 넣어볼 건데, 자 얘는 최고창의 개수는 모르지만 이거를 잠깐만, 최고창의 개수는
모르지만 그러면 A는 이미 있고 문자 뭘 써볼까? P 써보자. x-5의 제곱 P는 0보다 작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Q x-5 요렇게 근데 네. A가 0일 때 한 개예요. 아 여기에 도구가 안 들어가서 그치? 아주 좋네요. 연계네요, 연계. 아주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의 또 다른 교점이 2니까 얘네 둘이 같다라고 놓으면 P하고 Q 사이의 관계식이 Q x-5에서 x-5 하나씩 지우고 나면 여기에 2를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3p는 q 그래서 g1x는 마이너스 3p x-5 이렇게 놓을 수 있겠다. 됐다. 그럼 모든 세팅이 끝났어. 자 그러면은 1을 집어넣어주면 m이 5니까 g1 F1 아이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럼 G1 4는 여기다 4 집어넣어주면 3P가 될 거고요. F1 4는 여기다 4 집어넣어주면 P가 될 겁니다. 그래서 몇 개? 2P 이렇게. 자 그 다음에 A가 2일 때는 G1 3 F1 3 이렇게 되니까 3을 각각 집어넣어주면은 6P 그 다음에 3을 저기다 집어넣어주면 4P 그래서 여기서 또 2P 정확하게 마이너스 2P게 마이너스 2P P는 정도가 작으니까 그럼 총 합인 마이너스 4P가 여기서 얘기하는 24가 되고 P는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이런 식의 흐름이에요, 여러분들. 자, P 값이 나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F1X는 여기 마이너스 6의 x-5의 제곱이 될 거고 G1X는 18 x-5가 될 겁니다. 문제에서 찾는 n값은 어디에 있어요? n값 여기 있죠. y좌표 여기든 2를 집어넣었을 때 y좌표 그래서 저기서 얘기하는 마이너스 54가 돼서 얘는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F4 더하기 G4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은 여기서 찾는 F1 4 더하기 G1 4 더하기 2를 해주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20 저도 처음에 보고 뭔가 되게 꼬아놨는데 하는 느낌인데 무조건 fx하고 gx를 2씩 빼서 f1x, g1x로 모든 세팅을 새로 하고 난 다음에 푸시면 원래 문제랑 똑같아요. 원래 문제랑 똑같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92 92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뭐 또는 뭐다? 응? 그렇지. 2 또는 3이다. 2 또는 3이다. 요때는 알파 베타 둘 다 정수. 요때는 알파 베타가 정수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알파가 뭐가 될지 베타가 뭐가 될지 몰라. 누가 더 큰지 모르니까 그냥 편안하게 3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랑 3분의 2a 중에 누가 클지 모르니까 그냥 뺀 다음에 뿔마 2 3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랑 3분의 2a가 뿔마 3을 만족하는 각각의 a 값을 총 4개를 구해야겠지? 이쪽에서 4개, 이쪽에서 4개 구하고 난 다음에 정수인 경우, 정수가 아닌 경우를 걸러내라. 기억나죠? 오케이. 자, 그렇게 풀어요. 여러분들 이 문제는 심플해요. 양변에 3을 곱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4a는 뿔마 6이 되면서 1번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6은 0 2번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6은 0 이렇게 됩니다. 이건 실근이 없기 때문에 a는 2 뿔마 루트 10 이렇게 했을 때 둘 다 정수가 되게 하는 값이 엄서. 아니 문제를 왜 이따구로 만들었대?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좀 나오나 보죠? 그러면 여기에는 1번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9는 0하고 2번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9는 0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얘는 또 해가 엄서 요때는 a는 2 뿔마 루트 뭐가 나옵니까? 13 이렇게 나오는데 두 가지 경우 모두 베타가 정수 안 되는 거 보입니다. 그쵸? 얘가 정수가 안 되는 거 보이니까 얘가 둘 다 우리가 찾는 a 값인데 오? 네? 베타 마이너스 A가 1또는요. 아 정수 두 개구나. 아니야. 누굴 탓해? 날 잘못이지. 나도 왜 받았다고 생각했지? 그래 양쪽에서 해가 좀 나와야 되는데 1 또는 2 1 또는 2 그래서 다시 수정해주면 1 또는 2 1 또는 2 6 그 다음에 여기가 뿔마 3 그래서 3 이렇게 그럼 요때는 a가 2 뿔마 루트 7 요때 a는 1 또는 3 그 다음에 요때는 해가 없고 요때는 2 뿔마 루트 10 요렇게 그럼 우리가 찾는 a 값은 일단 얘는 안 되고 1하고 3 같은 경우는 정수가 되게 해야 되는데 얘는 a가 1일 때 정수가 안 되죠? 그래서 3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네들이 정수가 안 돼야 되니까 둘 다 그래서 요 세 개의 a 값을 더해주면 7이 되더라 이렇게 딱 떨어지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94번 우리 4번은 지난 시간에 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설명을 못 드렸나? fx 1차 gx는 x제곱 플러스 블라블라 h1x는 fx dgx h2x
실수 x에 대해서 h1x는 h1 알파, h2x는 h2 다. 이렇게 네, 알파, 베타, 베타, 지 알파. 빠밤빰빰빰. 자, 가보자. h1x는 x제곱으로 시작하게 될 텐데 x축에 접한다라는 것은 x 마이너스 뭐의 제곱골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 오케이. fx 더하기 gx는 뭐가 될지 모르지만 x 마이너스 p의 제곱 뭐 이런 형태. 자, 그 다음에 h1x랑 h2x를 같다라고 놓으면 했을 때 gx는 보시다시피 x는 1이라는 중근을 갖는다. 오? x-1의 제곱인 거네. 요렇게 gx와 fx 더하기 gx를 이렇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9에서 접한다라는 것은 일단 요렇게 써보자. 여기에다가 1을 각각 집어넣었을 때 F1 더하기 G1은 9, F1 마이너스 G1도 9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머? F1은 9고 G1은 0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됐나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토대로 P가 될 수 있는 값은 P는 여기다 1을 집어넣었을 때 X에다 1을 집어넣었을 때 9가 나와야 되니까 뿔마 3 생각해주면 P가 될 수 있는 것은 4 또는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오케이? 외국 사람인가 봐. 4또가 4 또는 마이너스 2. 자, 자, 그러면 첫 번째 fx 더하기 gx가 x-4의 제곱이고 gx가 x-1의 제곱인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fx 더하기 gx가 x 플러스 2의 제곱이고 gx가 x-1의 제곱인 PQ 두 가지 이렇게 나눠 놓은 다음에 우리가 아직 사용 안 한 게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어요. 일단은 저기서 얘기하는 H2X 같은 경우는 지금 GX를 여기 fx 더하기 gx에서 2번 빼야 돼요. 이렇게 뺐을 때 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4x니까 마이너스 4x 4, 4, 16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14인데 대칭축이 여기서 얘기하는 베타 값이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자, 이 경우 한번 계산해 볼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x 플러스 8x 플러스 2 이렇게 돼서 이 경우에는 베타가 4가 될 겁니다. 지금 아까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알파는 4고 알파는 마이너스 2예요. 그럼 알파 값과 베타 값을 알파 값과 베타 값을 비교하면 1번 케이스야 2번 케이스인 거야? 1번 케이스인 거잖아. 그렇게. 그래서 1번 케이스에서 모든 걸 해결하시면 됩니다. 쭉 F 베타 곱하기 G 알파 F 마이너스 2 G 4
이차함수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차함수가 어려워. 자, 94 했고 95. 95는 똑같이 좀 해보시고 95, 96 같은 경우는 같은 방법으로 좀 해보세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경우의 수를 좀 쭉쭉 해봅시다. 쭉쭉. 자, 경우의 수 프린트. 자, 먼저 첫 번째 문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8까지가 적혀있는 8장의 카드 중에서 동시에 5장을 꺼냈는데 그 5장의 합이 짝수인 경우의 수. 여러분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1부터 8까지는 홀수하고 짝수의 개수가 어때? 똑같이 4개 4개 똑같지? 그러면 그냥 8 컨비네이션 5 한 다음에 나누기 2 하면 돼. 그렇잖아. 여러분들 홀수랑 지금 짝수의 개수가 똑같이 4개 4개예요. 동일한 상황 속에서 합이 홀수가 되는 상황이나 합이 짝수가 되는 상황이 동등한 상황인 거야 지금. 곱이 아니잖아. 곱은 되게 불공평한 상황이야. 곱은 전부 다 홀수여야지만 홀수잖아. 근데 합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전체 8 컨비네이션 5를 2로 나눠도 정답은 나옵니다. 정답이 실제로 2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차 해본다라 그러면은 짝수 4개, 홀수 4개 이 중에서 5개를 뽑는데 그 합이 짝수가 된다라고 하면 홀수를 짝수게 뽑아야 되니까 얘가 2개면 얘 3개, 얘가 4개면 얘는 1개 이렇게 뽑혀야 될 거고 4 컨비네이션 3 곱하기 4 컨비네이션 2 4 컨비네이션 1 곱하기 4 컨비네이션 4 그래서 4, 4, 6에 24 해주면 실제로 28가지가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긴 하죠.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한 장 넘겨서 근데 이렇게 꽃이 이렇게 있으면 그 중에 장미가 뭐고 카네이션이 뭐고 백합이 뭔지 알아? 장미 말고는 모를 것 같은데. 자, 얘네들 중에서 한 송이를 꽂아 A에 넣고 다른 꽃들 중에서 B에다가 9송이를 꽂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케이스는 장미를 A에다가 넣었을 때랑 카네이션 넣었을 때랑 백합을 넣었을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쵸? 자, A에 장미, A에 카네이션, A에 백합. 요러면 장미와 카네이션과 백합이 원래는 868이었는데 장미를 하나 꽂고 나면 768이 되고 그 다음에 요 경우에는 858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경우에는 867이 되겠죠. 이들 중에서 B에 꽂을 꽃 9송이를 고르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런데 거기 잘 보시면 문제를 진짜 밑줄 쳐야 되는 게 두 번째 줄에 이 꽃과는 다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때는 장미를 꽂으면 안 되고 이때는 카네이션 못 꽂고 이때는 백합을 꽂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 둘의 조합으로 한마디로 1 더하기 8부터 6 더하기 3까지 6가지 얘는 1 더하기 8부터
8 더하기 1까지 8가지.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8 더하기 1부터 3 더하기 6까지 6가지. 이렇게 편하게 생각해 주시고. 음? 2층에 파일이 있어요. 2층에 메이비 타일을 반쪽에 가지고 먹어야 되는 거 알지? 아직 애기라서 하나 다 먹으면 이제 정신 못 차리는 거야. 머리 아파? 그치. 맞아. 2층에 언젠가는 간단한 약이 있을 거야. 두통 같은 것도 고등학교 때가 제일 심했던 것 같아. 두통이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 여러분들 이런 게 다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별거 아닌 일에는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 안 그래도 많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별거 아닌 일 같은 경우는 그냥 다 그래 어쩔 수 없지.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8번은 여러분들 되게 쉬운 게 뭐냐면 아무거나 하나를 고르잖아요. 내가 만약에 처음에 8을 골랐어. 그럼 요 라인에 있는 수를 못 고르잖아. 그럼 두 번째 수의 선택지는 몇 가지죠? 4가지죠. 그래서 처음에 고르는 거 9가지, 그 다음에 고르는 거 4가지. 그런데 8을 고르고 8을 고르고 6을 고를 수도 있고 6을 고르고 8을 고를 수도 있으니까 나누기 2 해주면 18가지. 뭐 어때? 이해돼? 자, 그러면은 잘 봐. 9번은 여러분들 9번은 어떻게 하면 될까? 처음에 몇 가지? 16가지, 그치? 두 번째는 그렇지, 9가지. 그 다음번에 그렇지. 그래서 얘네들 선택 순서가 달라도 상관없으니까 3팩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이게 알면 정말 쉽다니까. 모르면 어렵지. 자, 넘겨서 11번 문제. 경우의 수 11번. 자, 1학년 학생 2명과 2학년 학생 4명이 있다. 1학년 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고 양 끝의 의자는 모두 2학년 학생이 앉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땡땡땡땡 2 여기에 1학년 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 저는 항상 이런 류의 문제는 스티커를 붙인 다음에 학생들이 앉는다라고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 이렇게 있고 여기에다가만 1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셋 중에 두 군데에다가 1, 2를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고 난 다음에는 자, 이제 가서 앉으세요. 2팩, 4팩 이렇게. 이게 다야. 스티커 붙이는 방법, 그 다음에 가서 앉는 방법. 자, 5개의 인형이야. 자, 봐라. 인형은 2개씩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을 해봐야 맥시멈 2야. 그래서 2, 1, 0 이렇게 하면 5개지.
그 다음에 2111 이렇게 하면 5개야. 이거 말고 방법이 없어. 그 뒤에 이 숫자를 배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자순열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2210 2팩분의 4팩 12가지 2111 3팩분의 4팩 4가지 해서 총 16가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면 16, 17번 모두 5종류의 이렇게 도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습하기 좋을 거예요. 그럼 18번 볼까요? 한편으로는 제일 걱정되는 게 이 경우의 수일 거야. 그치? 경우의 수. 무슨 나의 실수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선생님의 실수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선생님의 실수는 그런 거죠. 아, 이 정도 애들이 풀겠지 했는데 뭐 그런 게 선생님의 실수지. 자, 그래서 18번은 여러분들 혼자서 해보셔도 어렵지 않을 겁니다. 어렵지 않을 거야. 그래서 케이스를 나눌 때 이런 게 진짜 케바케 문제인데 가족권 보시면은 111 중에서 7의 개수는 한 개이다. 7땡땡 땡7땡 땡땡7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넘겨서 7번 문제 즉 21번 보자. 자, 1학년 학생 3명, 2학년 학생 2명, 3학년 학생 1명이 있는데 이 중에 5명을 선택한 뒤 얘네들이 한 번씩 발표하도록 순서를 정하려고 하는데 1학년 학생끼리는 연속해서 발표하지 않도록 순서를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학년 3명, 2학년 2명, 3학년 1명. 자, 얘네들 중에서 1명은 사라질 거야. 두 번째, 세 번째, 요렇게. 그런데 1이 이웃하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배열하는 방법이 2하고 2를 여기 이렇게 1, 2, 1, 2, 1 이렇게 배열하는 한 가지가 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2, 3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3, 2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언제나 그렇듯 스티커 붙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경우에는 얘네들이 이웃하지 않으면 되니까 2, 2, 3 이렇게 써준 다음에 이 선택한 4군데 중에서 2군데에다가 1을 적어주면 될 거야. 오, 가지수 많아. 그래서 이때는 3 곱하기 2 이게 2, 2, 3, 2, 3, 2, 3, 2, 2 세 가지에다가 요 표시한 4군데 중에서 1을 2군데에다가 끼워 넣을 겁니다. 그래서 6, 3, 18 그래서 18가지. 그 다음에 더하지 말고 1학년 3명 가서 앉으세요. 2학년 2명 1학년 3명 그 다음에 2라고 써져 있는데 2학년 2명 중에 하나 들어가세요. 3학년은 1명밖에 없으니까 들어가서 그치. 요때에는 1학년을 3명 중에 2명만 가서 앉으라고 해야 돼. 그 다음에 2학년 2명 3학년은 1명밖에 없으니까 요렇게 언제나 스티커를 붙여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가서 앉게끔 한다. 12, 24 그 다음에 3이 6이 12 이거는 조금 크다. 216인가요? 그래서 216, 24, 12 252가 되겠다. (24번은)
제가 요거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비인접 조합이라는 것까지 공식까지 한번 설명해 드렸어요. 그 생각을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시고 일단 넘어가자. 문제 9번. 앞서 한 인형이랑 뭐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다릅니다. 얘네들은 같은 호랑이, 같은 사자끼리도 다 다른 거라서 26번 A1, A2, A3, B1, B2, B3, C1, C2, C3. 자, 요 9장의 카드 중에서 5장을 선택하는데 1, 2, 3이 적힌 카드가 적어도 한 장씩은 포함된대요. 오케이. 이런 게 여사건으로 생각하는 거야. 여사건. 전체 경우의 수는 9컨비네이션 5 해서 126까지가 나옵니다. 근데 여사건이라는 거는 만약에 5장을 뽑았는데 1이 하나도 없어. 그럼 이 6장 중에서 5장을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이게 1이 없는 경우. 근데 2가 없는 경우도 똑같겠죠? 3이 없는 경우도 똑같아요. 그래서 곱하기 3 해주시면 이게 여사건이니까 정답은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여사건. 됐을까? 조금 빠른데 29번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아이. 이런 거는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도 할로 똑같이 시작하잖아. 근데 영어로도 그랜드로 시작하는 거 아니야? 그랜드 마더, 그랜드 파더. 네. 자, 2개의 열로 이루어져 있고요. 5개의 좌석이 있고, A열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웃해서 앉을 거고, B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그리고 아이가 안 돼. 아이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이웃하고 아버지의 아이의 바로 앞에 있는 좌석은 비어 있도록 한다. 뭐야? 그렇지? 보자. 어떻게 가볼까? 오케이. 자, 이게 A열, 이게 B열이라고 해봅시다. 여러분들 해보는 거야.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이렇게 앉았을 때 아이가 앉을 수 있는 곳은 비어있는 자리의 뒷자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여기에 앉아있을 경우에는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어찌됐든 여기 양옆을 다 비울 수는 없어요. 그치? 그래서 4 곱하기 3에서 요 자리하고 요 자리를 다 비우는 요 두 자리에 엄마 아빠가 가서 앉는 2 곱하기 1을 뺀 10가지. 요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되겠다. 요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면 굳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먼저 앉히지 말고 아이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에 앉아 있는 경우,
여기 앉아 있는 경우로 나누자. 대신 이거는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할 겁니다. 왜? i가 여기 앉을 수도 있고 여기 앉는 경우도 똑같을 테니까, 그렇지? 그래 놓고 이제 자, 모든 건 i가 중심이야. 자, 할머니 할아버지 먼저 앉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요 네 자리 중에서 이웃하여 앉아야 되니까 하나 둘 세 가지 곱하기 자리 바꾸는 거. 할머니 할아버지 하나 둘 자리 바꾸는 거. 할머니 할아버지 둘 자리 바꾸는 거. 일단 여기까지가 할머니 할아버지 앉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아빠 엄마 아빠 엄마는 이제 요 네 자리 중에서 두 자리 앉을 건데 여기에 아무도 안 앉는 경우 3 퍼뮤테이션 2를 빼주자. 4 퍼뮤테이션 2에서 여기 아무도 안 앉는 2 퍼뮤테이션 2를 빼주자. 아무도 안 앉는 2 퍼뮤테이션 2를 빼주자. 이렇게 계산해주면 6 곱하기 12 마이너스 6 해주니까 6에서 36까지. 4 곱하기 10에서 40까지. 4 곱하기 40까지. 40, 40. 이렇게. 어머! 틀렸어. 틀린 걸 찍으면 안 되는데. 잠깐만.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 앞자리에 아씨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놓고도 내가 곱하기로 하기로 해놓고, 그치? 아 진짜. 그래서 36 곱하기 2 40 곱하기 2 더하기 40 해주니까 192. 이렇게. 아휴. 자, 여기까지 깔끔하게. 다음 시간엔 질문이 좀 적겠죠? 토요일날 어지간하면 경우의 수 끝날 겁니다. 혹시 행렬 아까 얘기했던 거 해설을 좀 드릴까요? 해설? 여러분들 필요하신 번호가 있으면 저한테 번호를 카톡으로 딱 보내. 그럼 내가 그 문제 해설만 딱 보내줄게. 여기까지.